안티차이나님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얼른 나으시게. 우리 대한민국 지키시다님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확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K영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트비님 명예훈장을 달았군요. 네, 명예훈장을 굳이 주시는데 마다할 리가 없죠. 아니요. 지금 실방이에요. 실방입니다. 실방이고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자꾸 목이 조금 간질간질해서 네, 마이크 잠깐 껐습니다. 카스님도 오셨고 이번에 정말 사활을 걸었나봐요.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분들도 지금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키시다님 채널도 그 박사님이 영상 올린 거 때문에 그게 삭제되고 경고 먹었다고 합니다. 카스님 여기 터지면 꽉쓰리 꽉포 꽉박. 센스가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5한폐렴급인데 바이러스가 그렇게 퍼지는 게 복제를 해가지고 퍼지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컨텐츠로 먹지 않고 공격 들어온 거는 예전에 제가 박사님 영상 올렸었던 게 있어요. 역사 패권 전쟁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 파미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은 이걸로 주의를 받았어요. 아까 왔어요. 이메일 왔더라고요. 이게 뭐야? 한국 선거 때문에 중국이 조 단위로 퍼부었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아까 전달님 오셨다 가신 것 같은데 네, 전달님 반가웠습니다. 네, 미처 인사를 못했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위반 가이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주의만 받았어요. 이게 좌측에 보이시죠? 주의.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런데 이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영상이었냐면 이거예요. 채널 이렇게 네. 내가 없어야 되겠구나. 이 영상인데 걔네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구글은 팔뚝이나 드시오. 네. 여기 비메오에 가면 이 영상이 있으니까 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그 다음 공격으로 비메오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드려야 되겠다. 여기 이거 한 번씩 해가지고 시청을 해보세요. 네, 이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나 봐요. 근데 이거 뭐 공격하기 위한 명분이겠죠 뭐. 그리고 그 다음 경고는 이걸로 받았어요. 시간차를 두고 이것도 그 조국은 어디인가 그 영상 있죠? 그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라 1주간 업로드, 게시, 실시간 스트리밍 등의 활동이 차단됩니다. 대한민국 지키시다님은 그 김박사님 방송을 편집해서 북방 기마민족의 고대사 뿌리찾기라고 제목을 걸은 거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을까? 비메오에 가서 한 번씩
보고 뭐가 문제였을까, 뭐 때문에 걸렸을까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중국의 동북공정 비판 내용? 그럼 그렇지. 네, 옛날 영상에다 지금 다 태클 걸어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럿 지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야 뭐 하고 쩔이니까 공격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공격을 받네요. 글쎄, 세상에.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확실히 학고저리는 터지면 힘들어. 시청하시는 분들이 적게 들어와서. 카스님, 시청자 수가 태풍 AV급이에요? 세상에, 태풍 AI님이 들으면 좋아하시겠는데? 아, 실방 정지 아니고요. 제가 뭘 저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본 채널로 실시간 하려니까 이런 경고문구가 뜨더라고요. 실시간이 안 되고. 그렇죠, 뭐.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지키시다님. 그렇죠. K형분이, 우리 작은 방송들은 진짜 이러면 다 떨어져 나가긴 한데 작은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태풍님은 맨날 구독자가 태풍에 날아가서 6월 6일날 만료라고 써있나요? 어머, 써있는 거 봤어. 일주일간 정지했는데. 아, 이 경고가 없어지는 게 6월 6일이 누적되는 게 그때 만료라고 뜨나봐요. 다시 볼까? 경고를 받은 날짜, 이게 경고가 유효기간이 6월 6일까지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때 또 경고를 먹으면 누적돼서 채널이 날아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도 힘들죠. 지금 다 망했죠, 솔직히. 식당 가보세요. 사람 없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봐도 마트에도 사람이 거의 없고. 안사는 아마 그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법한데 이제부터 그 진단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대구 경북 쪽에 확 하고 나서 나머지 지역은 이제서야 진단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확진자들이 점진적으로 퍼져서 나오긴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적인 뭔가가 있겠죠. 네, 당근이지님도 공감하시는군요. 카누커피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독해놓길 잘했다. 따봉이에요. 자, 이제 어차피 오늘은 시청하러 오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내용을 들어갈게요. 네, 김명희님, 벌써 소식 들으셨군요. 빠르셔. CPEC 참가자 중에 확진자 1명 나왔다는 거. 근데 그게 하여튼 뭐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참가하셨던 분들은 네, 카스님, 신천지보다 들어오는 중국인, 조선족이 더 질적 양적으로 위험한데 맞아요. 그 요양원 등 대남병원
실버 무슨 그 시설. 그런데 짜르르르 확진 나는 게 뭐 때문이겠어요? 조선족 때문이에요. 조선족 간병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확진자가 1월 20일에 확진자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입국 제한해야 된다라고 커뮤니티 올렸었는데 제가 좀 빨리 올렸었는데 크크. 여하튼 우리의 바람은 이뤄지지가 않았죠. 아, 잭다늘님 알람이 안 왔다고요? 이런 자글자글. 아우, 콩사타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지키시다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단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김명희님, 전 세계적으로 친중인 나라들이 제일 퍼스트로 빠따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퍼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의 승리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랄까, 어느 한쪽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건 새로 판을 다 갈아엎고 새로 판을 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20년 2월 28일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건 기사를 스크랩을 해놓기 때문에 유심히 봤죠. 폰도 비대면 개통 허용해야 우한폐렴 확산 때문에 비대면 개통을 허용을 해야 된대.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면 비대면 개통하면 대포폰이 많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건 그냥 상식으로도 그런 건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누클리어 펀치님. 네. 우한폐렴 때문에 혀가 중국하던데. 비대면 개통 확대하는 요구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본인 인증이 확실하잖아요. 신분증 들고 가서 하니까. 근데 그 온라인에서는 카드나 공인인증서, 문자 메시지 등 이런 방식을 통한대. 그러면 이게 본인 인증이 아무리 까다롭다고 해도 100% 본인 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가격리자들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격리해 놓는 사람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과연 투명하게 일이 진행될까? 이거가 우리 총선과 관련이 없을까? 전 총선이랑 이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한민국 지키시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 그죠, 카스님. 대면으로 해도 신분증 위조 있죠. 네. 가라로 막 이렇게. 네, 당근이지님도 뇌피셜 뾰로록 한데?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할 게 없어. 격리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대포폰 만든 다음 투표하겠지요. 그럴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 노인네들이 많잖아. 특히 지금 감염되신 분들 중에 자가격리 그리고 격리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받으려고 주민등록증, 여권 이런 거 들고 가서 우리 신분을 등록을 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네? 이런 게 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 꽉피셜이니까, 시나리오니까 여러분. 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비대면 개통을 허용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얘네들 레파토리죠. 저항이 있을 것 같으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향후 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런 문자를 이렇게 덧붙인 다음에 나중에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감 본 다음에는 필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코스가 있죠. 덮어 있어요, 벌써?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구독자 263명에서 무슨 거퍼야. 총선 전에는 할 듯 아우콩사따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에 대한 기사죠. 28일에 이런 기사를 한번 띡 하고 냈다가 이제는 3월 6일에도 또 요걸 내서 장작불을 떼고 있는 게 보여요. 개통 업무 단축, 비대면 마케팅, 코로나19, 휴대폰 유통문화 바꾸나. 그러니까 휴대폰이 오프라인에서 개통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용되나?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쓴 거죠. 맥락은 아까 던지고 또 던지고 해서 장작불을 활활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LG가 4월 총선 사전투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대표적인 친중기업 ZB님, LG가 열심히 일하고 있죠. 허허허. 네, 맞아요, 당근이지님. 보통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씩 던져. 하나씩 던지고 슬슬 보이게 한 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좀 좋게 포장해서 슬슬 던지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더 받아들이기가 수월한 거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 없어졌네. 그거 말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을 해야 돼. 이 내용 안에 뭐가 있었냐면 LG U+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유무선 장비를 공급한다. 블라블라블라 얼마 이원화로 안정적인 선거 관리 환경 만든다. 유선과 무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원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KT가 2014년에 4161대의 노후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기록이 있고 2015년에 2053대를 LG U+가 업그레이드한 기록이 있고 2017년대 1500대 그리고 나서 또 LG U+가 2018년에 350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LG인 거야. LG를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우리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너무 LG만 이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700대 전국 사전투표소 3,500개소 중에 700개소의 무선 통신망 구축, 운영과 선관위 통합 관제 시스템 연동도 담당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 이런 거 다 좋다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 남아바다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머 세상에. 경보가 오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2월 20일에 나온 겁니다. 왠지 전자투표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도록 던진 기사 같아요. 이게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하는데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 행사율이 5%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10년 됐으면 2010년부터겠네. 네, 2010년 시작한 여기 써있네요.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게 사용이 저조하다. 이러면서 뭐랑 이어지겠어요, 여러분? 우한폐렴? 지금 요거 때문에 밖에 나돌아다니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전자투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걸로 이어지게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네, 잭다넬님 전자투표는 이미 실행된다고 봐야겠죠.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데 사람들 여건이 막을 수 있지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이틀 뒤에 나온 기사가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죠. 블록체인 기술, 민주주의의 꽃, 선거까지 발전시킬까? 그러니까요, 안티차이나님. 저걸 막으려면 지금 우한폐렴이 이렇게 돌아선 안 돼. 쟤네 명분이 너무나 좋아, 지금.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자, 뭐가 있냐면 보시죠.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새롭게 단장하는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투표 데이터 위조, 변조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실명 인증을 통한 1인 1투표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얘네 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기반을 한 걸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서울시면 박원순 대표적인 친중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노력은 이미 지난해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게 단순히 서울시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의 핵심 추진 과제인 6대 공공 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아니 지난해 6월부터 했으면 뭐 지금쯤 개발 다 됐겠지. 그렇지 않아요? 당근이즈님, 박원순 그놈 뭐 짝짝 찢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 같이 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미 작년 6월부터 준비가 됐다니까 우리가 이번에 치르는 총선에서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기사예요. 이거는 방금 22일에 나왔던 기사고 그 전인 17일에 이 기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기사를 먼저 해서 사람들 간을 또 본 거지. 몇 번씩 이렇게 간 보려고 기사를 내잖아요, 얘네들이. 세계 유권자 인도 블록체인 기반 원격 투표기 개발. 세계 최대 유권자긴 하지.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잖아, 얘네가. 그죠? 어린이 피아노요? 아, 나 코로 방귀 꼈잖아, 나무마다님. 아니, 그거 아니고, 어린이 피아노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뭐 그런 거래. 얘네들 뭐 개발한 거래.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인도가 9억 명의 유권자를 자랑하는 인도가 주소지의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도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투표 기술을 개발한다. 보이세요? 여러분, 주소지의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도 표를 행사할 수 있대. 얘네들이 딱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정권 애들이? 나온바다님 때문에 낀 거잖아요. 전자건반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왠지 그냥 띄운 기사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도 블록체인 기반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것도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그걸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난 6월부터. 그리고 보니까 또 그 전인 2월 14일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카스님, 이젠 투표 알바? 이거 자가격리 그리고 격리시켜 놓은 사람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연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선상에서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이 2월 14일 기사는. 전자팩스도 사용 가능하대요. 이게 뭔 말일까? 네, 전자팩스. 근데 이게 올해부터 처음 도입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다는 얘기예요. 개최를 1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관정빌딩 28층 대관당에서 이 설명회를 한다고 14일 밝혔대요. 그러니까 2월 14일이니까 이미 우리한테 지났지. 17일이니까 3일 뒤에 얘네는 이 설명회를 한 거야. 그리고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4.15 총선 선상투표와 관련해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설명회를 한 겁니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5일 전이잖아요. 사전에 이거 선상에서 투표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름 돋는 게. 내가 이거 해놨나? 에이, 어디 갔어? 안 해놨네. 여기 뭐가 있냐면
설명회에 선박협회가 오는 건 이해하겠어. 노동조합도 왔어. 노조가 들어가면 일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노조가 들어왔어. 노조가 설명회에 왔어. 선박회사 관계자들도 뭐 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은 했는데 왠지 투입된 인원들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을 것 같다, 투명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상투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상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 도입된 전자팩스를 이용한 선상투표 방법, 그 절차, 유의사항 이런 것들, 그리고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선상투표를 할 때 일반 팩스를 이용해서 선상투표 신고와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법을 너무 그냥 어떻게 만들든지 내버려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공직선거법이 2018년 4월 6일에 개정이 되면서 이번 총선부터는 전자팩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나무바다님, 이 요술봉 제가 다 고쳤습니다. 그 일회용 본드로 해가지고 여기 부서진 데 두 군데 다 이어서 붙였어요. 네, 아웃공사타님 요즘 하는 거 보면 대놓고 조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대놓고 숨기지도 않는 것 같아. 얘네들 너무 당당하게 너무 필사적으로 해요. 그래서 부산시 선관위는 전자팩스 이용으로 신고율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선상투표도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전자로 가면 갈수록 조작하려는 향기가 많이 납니다. 에이, 내가 어쨌어. 그 다음에 이거다. 이거는 3월 4일이니까 얼마 전에 기사죠. 주주총회 전자투표는 이제 필수. 이 제목부터가 이제는 코로나가 바꾼 기업 문화라고 써있죠. 우한폐렴 때문에 전자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총선에 할 그 전자투표를 미리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 온라인으로 총선을 치러도 돼.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반을 쌓고 있어요. 이 기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시죠? 이것도 3월 5일 기사.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쓰죠, 걔네들은. 그러고 코로나19라고 쓰고 우한폐렴이라고 읽는다. 네. 코로나19가 앞당긴 주총 전자투표. 그리고 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이 내용의 기사가. 왜 굳이 전자투표로 해서 주주총회를 하는 거 자체를 이렇게 띄워줄까? 보이시죠? 2일 전 어느 언론사 하나뿐만이 아니라 내일신문, 아주경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렇게 해서 LG 얘기도 꺼내고 LG뿐만이 아니라 여기 삼성전자, 삼성물산 여기에서도 전자투표 도입, 현대차는 전 계열사의 시행 그리고 전자투표 도입에 대리투표 권유까지 이것도 떡밥 뿌리는 것 같아. 그리고 전자투표제 도입하고 사업 다각화하고 주총은 예정대로 기업들 전자투표 도입 잇따라. 여기 보면 계속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같은데 키움증권 HTS, MTS로 주총 전자투표 가능. HTS면 집에서 홈트레이드 서비스 그리고 MTS는 모바일, 핸드폰과 PC로 둘 다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탁결제원, 키움증권 전자투표 서비스 연계 보이시죠? 지금 사전 작업들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어련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복선 오지네요. 네, 하사님 복선 오지죠. 오지고 질이죠.
CJ그룹에 대해서도 나오고 쭉 계속해서 제가 이거를 만든 게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만들었는데 자료를 6일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2시간 전 해가지고 이 전자투표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전자투표를 반대를 하고 싶은데 그 명분을 지금 쟤네들보다 이길 만한 명분을 못 찾겠어, 사실. 국민 모두가 이 전자투표는 조작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밀고 나가면 저항할 수가 없거든. 네. 실검에 이 이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아, 카스님, 키움 영웅문 이름부터가 친중이죠. 중국 소설 이름이니. 그렇긴 하네. 제트비님, 유엔 선거관리위원회에 절대적인 참관이 필요한 시점. 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도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전 세계 102개 국가, 103개 국가가 우리나라 입국 제한했잖아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의 50%가 넘는 숫자입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이 코로나19 확산 총선 일정 바뀔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이제 기사를 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총선이 연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 얘네들은 빨리 총선 치르고 조작 선거를 해서 그때 또 개헌도 그 이후로 바로 개헌을 해서 공수처 시행 빨리 하고 이 사회체제를 빨리 바꾸고 싶거든. 그리고 내각제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개헌안 발의를 했죠. 국민 100명이 있으면 100명만 있으면 개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을 해서 공수처 시행하고 사회체제를 바꾸고 내각제를 해서 공산당, 중국처럼 공산당 걔네들처럼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권력을 가져가겠다. 고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마크 안 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당근이지는 질질 끌 수도 있어요. 공수처 될 때까지. 그러려고 지금 국민 100만 명을 동원해서 이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번 총선에서 이 전자투표로 해서 만약에 전자투표가 물거품이 되거나 아니면 졌어. 조작을 했어도 졌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 3분의 1을 이 친중 빨갱이들이 장악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실시간이 안 떠 있다고요? 이 나쁜 놈들. 이 내용에서도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 자체를 연기할 때와 선거일을 다시 정할 때는 다르다. 전자의 경우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를 따르게 된다. 추후 선거 일정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36조에는 연기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고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선거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일정을 언제 정할지 결정하는 것도 모두 대통령의 몫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문재인이 오케이 사인해야지만 이게 총선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미 전자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하다고 하면 연결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이 그랬죠. 네. 개헌을 통해서 총선 이후에는
동일임금제, 뭐 토지 국유화, 국유화에 대한 내용도 했죠. 그리고 종교의 그 권력의 재편. 네. 저 지금 사전 작업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인영이 했던 말 일어나고 있네요. 네. 하여튼 이인영이 그런 말을 했죠.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 그러나 서른 의원은 24일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연기 안 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는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는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이 반중 정서가 이렇게 많이 퍼졌을 때 요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닐까? 얘네 입장에선. 우리 입장에선 우한폐렴이 더 확산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밑에 쫙 깨알같이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 보이시죠? 청와대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문재인이 저거를 하자 해야지만 총선 연기가 가능한 건데 검토한 바 없대요. 네. 이미 계획대로 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보자. 카스님, 투표보다 국민의 안위가 중요하고 투표는 보수적으로 해야죠. 근데 국민들의 투표 의무 강박 정신병이 있어서 네. 나무바다님. 제가 그래갖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밑그림이 자 봐봐요. 정말 내피셜입니다. 황교안이 홍석현의 꼭두가시란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리고 개헌에 대한 얘기도 황교안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황교안의 행동이나 말에서 어디에서도 반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 버퍼 걸렸어 방금. 깜짝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됐지만 자유한국당 그때 당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을 당시 그때 그리고 뭐 김무성 이런 것들 보면 친중 행각이 두드러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다음 대선 주자가 될 것 같진 않아.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카리스마도 느껴지지 않고요. 뭐 황교안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는 그래요. 제가 보는 건. 그리고 정강훈 목사와도 이렇게 엮였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미래통합당에 100만 명이 모이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한 명단 22명, 미래한국당에 1명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들과도 보면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획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개헌안 그 전문을 제가 살짝 훑어봤어요. 살짝. 근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대통령 연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거 내피셜, 완전 내피셜. 현재 대통령에는 적용이 안 돼요.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홍석현이 나오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여시대 활동 진짜 열심히 하고 삼각회 무슨 아시아 지부장이라며. 홍석현이 되고 연임을 하려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네. 지켜보면 알겠죠. 저희 내피셜이에요, 이건. 네. 지금까지 행동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에 그거 했었던 행적들 전부 다 봉인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황교안 그때 시절입니다. 황교안 대행 시절이에요. 그거를 30년? 그 정도 동안 우리가 열람을 못해요. 그때까지 이 사건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샅샅이 파헤쳐질
무죄를 입증할 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죄라든지 그러니까 관련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 입장에서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저렇게 봉인을 시켰다는 거는 의혹이 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카스님, 박근혜가 예전에 문자로 황교안 해고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나무바라님, 근데 홍석천이 아니라 홍석천은 여시제로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굳어져서 안 나올 듯. 그렇지 않습니다. 여시제가 자기네들 지금 친중이라고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깜매 그 채널에서 그 이광재가 사면을 받으면서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여시제가. 그 전에도 이현재 중국인이죠? 여시제 이사장. 그 사람이 계속 신문 지면에 나오는 걸로 봐서 얘네들 전면전 시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전면으로 나서고 있어요. 얘네들을 그런 걸로 까딱할 애들 아닙니다. 네, 이미지 세탁은 저들에게 쉽겠죠. 네, 쉬울 수밖에 없어요. 프로파간다? 굉장히 쉬울 겁니다. 루비님, 박통 세월호 7시간, 박통 커터칼 테러 이후 수면제 없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7시간도 이것과 관련이 있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마약을 했다고 그런 뻥을 쳤을 수도 있겠네요. 마약하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 진짜 인터넷에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들었었어요. 자, 이제 화면을 전환해서 제가 자료를 한 군데 모아두면 이게 나중에 자료가 안 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거 내가 네, 여기 댓글들 보면 야, 뭐 집에 놓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이거 확실하게 해라, 전자팔찌로 째어라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특수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업을 선동을 했을 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공산 정권 아래에서 이런 앱을 깔고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악용된다고 이게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특히 지금 정권에서 없어요. 지금 정권에서 악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버퍼요? 벌써? 그럴 리가. 나 지금 집중 타격 받는 거야? 지금 색으로 고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3초 심한 버퍼. 3초 늦게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거 얘기를. 1초, 2초, 3초. 좀 됐나? 그래서 이 GPS를 활용해서 자가 격리자가 그 격리 장소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고음이 울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자가 이 GPS를 차단을 해도 경고음이 울린대요. 네, 꺼봤자 소용없다 이거죠. 그리고 1시간마다 한 차례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 기사에서는 내 기사를 여러 개를 봐가지고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이 우한폐렴 관련한 증상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예, 아니오를 체크를 하게 전송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경찰청은 경찰이 여기 꼭 끼죠. 요즘에는 자가격리 그리고 신천지 얘기 나올 때 경찰 꼭 끼죠. 경찰청은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니네 이제 도관에 든 쥐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가격리자 사례가 남의 얘기 같아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염되는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에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혹시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 재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었던 내용을 봤을 때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까지 그냥
뭔가 처리하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장소나 어떤 인물, 주변 밀접 접촉자라고 하지만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도 자가격리로 다 싸잡아 넣고 이 GPS 실행하고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상황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간용 경찰청장은 지난 4일 회의에서 앱 시행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얘네들 검찰 압수수색 해야 된다, 신천지발 요런 저런 얘기하면서 하더니 결국은 뒤에서는 이런 체계를 다 잡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떡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줄이고 경찰 개입을, 군 개입을, 이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이에 화답을 하면서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서 경찰 출동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 112 상황실은 위치 추적, 수색, 지령. 와우! 살벌한데 발언하는 게 살벌하지 않아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은 출동 요소를 지정해 소재 추적 등 내용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전국 18개 지방청에 하달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요걸 다 만들어놨어요. 구축을 다 해놨어요.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 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택 등 격리 장소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를 거부하면 보건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요청을 받는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그냥 강제로 되는 거지. 강제로 이동시키는 게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라도 자가격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감염병 예방법에는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네, 코로나 3법 통과돼서 그런 거죠. 지금 전국 자가격리 대상자가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3만 4천 명이래요. 지금은 더 많겠죠. 3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흐리게 나오는 것 같지? 화면 괜찮으세요? 지금은 버퍼 괜찮아요? 맞아요. 루비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 상관을 일부러 태우면서 방역 통제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안티차이나님. 빙고.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다 잡아놨다는 겁니다. 군경. 여기에 보이는 거는 경찰이지만 그 군인들도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 지원한다 해가지고 군인들도 지원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동원이 되고 있는 게 파악이 됐습니다. 360으로 나와서 수동으로 720 맞췄어요? 내 것도 그럼 그렇게 돼 있나 보다. 화질이 144로 돼 있네. 세상에. 누가 이랬어? 다들 여러분 720으로 수동으로 변경을 하시면 화질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진짜요? 안티차이나님? 플레이스토어 코로나 우한폐렴 앱들 다 검색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세상에. 그러면 그 아이폰 앱에서는 검색이 되나요? 혹시? 카스님, 국민 군인들 다 마비시키고 한국인이 교체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미 많이 됐다고 보는데, 어제였나? 어떤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이죠, 예비군이면. 맞죠? 예비군인데, 또 군대를 보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뉴스가 나왔어. 누가 군대를 2번 간다고 환영합니까? 그거 뭔가 공작이 있다고 봐요.
네. 군대 2번 안 갈 거면 그걸 또 하겠다. 중국인으로 채우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여하튼 자가격리 앱 요거에 대해서는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지 중국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잭다넬님 아이폰 그 앱으로도 안 돼요? 검색? 얘네들이 뭔가 손을 써놨나? 자, 요거 지금 100만 명 원포인트 개헌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어서 분이 계셔서 네, 이걸 가져와 봤어요. 이게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뉴스인데 저는 언제야 얘네 공수처 통과되고 막 이럴 때 위헌이다 막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영상에서 그랬죠. 위헌? 개헌 그 영상 보여드릴까요? 영상 잠깐만. 언제야 그때가? 응? 쌍매 동영상 이미 그 전부터 개헌의 향기를 풀풀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2개월 전이구나. 12월 31일에 공수처 통과되고 그때 사람들이 막 위헌이다 얘기할 때 네. 이렇게 공수처 위헌? 그럼 개헌을 하려고 얘네들이 똥폼 잡고 있다 이 얘기를 그때 해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도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군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찰들 중에 또 많이 침투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얼마 전에 꿀승우님 올렸었던 영상 보이시죠? 보셨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킹그레이님 어서오세요. 여성분이 문재인 하야하라 그거 피켓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있는 데다 돌리고 문재인 욕 좀 했다고 방 땅바닥에서 막 밀어가지고 제압하고 디스갑 채워서 가는 거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 보셨죠? 옛날에 언제가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주민등록증 요구 신분증 요구를 했다는데 그거 불신검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개가 터졌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알아요? 그 영상이 나오고 나서 술 먹고 경찰한테 행패 부리고 폭력을 행사했나? 막 그런 사람을 뒷수갑 채웠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물타기 기사죠. 네. 물타기 기사죠, 그런 거. LKY님 스마트 깡매 어머! 감사합니다. 하트. 네. 여하튼 이 기사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2월 11일에 나온 거예요. 그때 위헌이면 개헌을 하려고 하겠지 얘네들이 그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11일에 이게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3월 이제 6일인가? 7일? 오늘 8일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수 김무성과 진보 강창일 국민개헌 발안추진위원회 발족 2월 11일 기사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얘네들 뭘 원하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 필요 없고 내각제에서 우리들 힘을 영원불변하게 만들어달라 이 얘기죠. 그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 개헌을 앞서 국민발안개헌 통해 개헌의 마중물 마련 20대 국회 회기 내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추진 추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여야 의원 11인 참여 처음에 11인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 늘려가겠다 했죠. 근데 역시나 지금 늘어나서 아까 리스트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것처럼 148명의 의원이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국민바람개헌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강창일과 김무성. 네, 더불어민주당과 지금은 미통당이죠. 미래통합당. 그리고 누구냐? 국민바람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 여기에 26개 단체가 있대요. 얘네들이랑 같이 이 단체들 이따가 목록 보여드릴 건데 결국에는 빨갱이, 친중 빨갱이들이랑 같이 손잡고 룰루랄라 개헌해서 우리 영원 불변한 권력을 갖자.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국민바람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기에 보이시죠? 가로치고 전 노동부 장관 이상수,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대표 이갑산 등 여기만 봐도 냄새가 훌훌 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줄을 쳐놨어요.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우리는 솔직히 개정 원한 적 없어. 헌법 개정. 왜 자꾸 얘네들은 국민을 갖다 팔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언제 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 근데 얘네들 자꾸 국민팔이 하죠.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국회가 하지 못할 경우 뭘 대비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3분의 2 장악을 하고 발의하지 못할 경우, 제안을 못할 경우, 개헌 제안을 못할 경우를 요걸로 대신하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라도 직접 나서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한다는 것이다. 플랜 B, 플랜 C를 세워놓겠다. 요거죠. 네, 안티차이나님, 쟤들의 우리, 중국, 네, 고말이죠. 국민, 조선적인 민, 잭다넬님, 와우. 포인트 딱 집으셨어. 민의를 위주하네, 카스님. 예, 얘네들은 민의를 위주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제트비님도 하신 말씀 맞는 말씀이죠. 귀하 중국인이 필요하다고 했겠죠. 네. 헌법 개정 발언권은 당초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으로 국민개헌 발언권은 삭제된 상태다. 이게 왜 삭제됐겠어요? 뭔가 불필요하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삭제된 상태인데 이걸 다시 복구해서 국민들이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겠다? 1차로 4.15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를 하겠대. 그걸 해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 발언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개헌을 하자. 뭐 그 얘기죠. 그 구상을 얘네들이 알차게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그러면 얘네들 이때 당시 2월 11일 당시에 누구가 있었나 봅시다. 국민바람개헌추진위원회에는 강창일, 김경진, 기하하면은 영주권 주자 했던 학사기화, 기하면이 아니라 학사를 하면 기하하게 영주권을 주자, 기하하게 해주자, 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강창일, 김경진, 김무성,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이분 비서관인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자살이라고? 뭐 그래요. 네. 천정배. 그리고 국민바람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 이 단체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그렇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 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 연대의회, 시민이 만드는 헌법,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빙고! 네. 민노총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더 살벌하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 전국회의, 지방분권 전국회의. 지방분권 나오면 말 끝난 거예요. 네. 직접민주주의 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노답이네 이거.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보이시죠? 이거 노답인 거. 흥사단, 고문연. 이렇게 해서 26개 단체가 2020년 이거 1월 15일 기준에래요.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안티차이나님, 젠더, 여성. 네. 민노총 다 나왔죠? 참여연대. 이 여성단체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러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네. 100만 명,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거죠. 100만 명 모으면 개헌 제안 이거에 대해서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총선 때 투표를 하겠다. 얘네 계획이 지금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차곡차곡 이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라도 얘네들은 총선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전자투표에 대한 기반도 다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어떠한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이미 대비를 다 해놨잖아요. 네, 마리슬라데오님 안녕하세요. 나라 개판이네요. 네, 개판이죠. 제 개판도 이런 개판이었습니다. 내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집 똥개들도 이렇게 개판은 안 쳤던 것 같아. 잭다넬님, 빨갱이 오형제인가? 네, 그래서 6일에 이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와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그 명단들을 이제 좀 여러분한테 아까 제가 커뮤니티에 공유는 해드렸는데 또 한번 보여줘야겠다, 드려야겠다 요 생각을 해서 자 이걸 뭐 캡처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를 파워포인트로 옮겨봤습니다. 어디 보자. 요거를 꺼놔야 명단이 더 잘 보이겠지. 자, 더불어민주당이 148명 중에 92명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한 내용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밑에 좀 잘리네, 글씨가. 잠시만요. 이렇게. 글씨가 좀 큰가? 네, 밑에 좀 남더라도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냥. 네. 글씨 잘 보이세요? 인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황이 니값하네. 네, 안티차이나니 이라크 철수하고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 전개하면서 중국에 집중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산화되는 거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군사적인 개입을 하든 해서 어떤 일은 일어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 개입이 되겠지만 자, 내가 없어야지 이거 더 글자 저기 보이네. 기다려보세요. 네, 옆에 듀얼 모니터를 쓰기가 좀 귀찮아서 여러분의 눈을 좀 갱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명씩 호명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92명, 강창일, 원혜영, 이철희, 백혜련, 네, 그렇죠. 공수처 법안, 백혜련 이분이, 그렇죠. 송영길, 김병관, 이원욱, 김철민, 박경미, 김종민, 김영주, 오영훈,
백재현, 서영교, 김경협, 우원식, 남인순, 위성곤, 이계호, 김한정, 강훈식, 기동민, 이석현, 정성호, 김영춘, 이종걸, 송갑석, 재윤경, 박범계, 박찬대, 서삼석, 김진표, 안민석, 민병두, 송금주, 김부겸, 전재수, 서영수, 심재권, 박정, 정춘숙, 윤일규, 이후삼, 송옥주, 김병옥, 김두관, 도종환, 이하경, 김민기, 황희, 금태섭, 김정호, 유동수, 안호영, 노웅래, 안규백, 이상민, 김영호, 조정식, 어기구, 전현희, 진선미, 고용진, 이상원, 오재세, 유승희, 김상희, 한정혜, 박광원, 이분이 온라인에서 우리 유튜버들에 대한 제한을 걸린 그러한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분이에요. 박광원. 우상호, 정재호, 신창현, 신경민, 이훈, 권칠승, 박홍근, 홍익표, 이용득, 최재성, 맹성규, 권미혁, 조승래, 윤후덕, 신동근, 심기준, 윤호중, 김태년, 인재근, 임종성, 최운열, 홍의락, 소병훈. 제가 혀가 조금 짧아서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92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야, 더불어민주당만 있느냐? 아니죠. 우파라고 불리는 미래통합당 22명, 김상화,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아, 실망스럽다. 이분이 제가 지난 이번에 수적천사 콘서트 겨울에 지난 10월이었나? 11월이었나? 10월이었나? 그때 할 때 외국인 투자 제한법을 이분이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분 그래도 좋게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제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리타이 바이러스 짧으냐? 그런 것 같아요. 네, 혓바닥을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나무바다님, 깡맨님 혀 꼬이는 거 보니 혀가 반중이신 듯.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 있어도 되겠네. 그래도 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으니까 이대로 할게요. 자, 박명재 의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느라 시간을 많이 썼어. 김용태, 이혜훈,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백승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가뷴, 이명수, 김수민. 그리고 미래한국당에도 한 명 있네, 정운천. 그리고 민생당 18명. 왜 또 밑에 왜 이렇게 해놨을까? 네. 윤영일, 천정재, 박선숙, 유성엽. 아시죠?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다 통과시킬 때 4+1 협의체, 거기에서 큰 공을 세운, 아니 당이 창당도 안 됐는데 고로코롬 처리를 해버린 대한신당이 껴가지고 처리를 했잖아요.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한 사람이죠. 유성엽, 최이백. 이 사람도 패스트트랙 4월달에 날치기 상정될 때 큰 역할을 했었던 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광수, 최도자, 박지원, 장정숙, 조배숙, 박주선, 장병환, 김종혜, 주승용. 또 나왔네. 주승용이 왜 2번 나왔을까? 민생당에도 있고. 제가 요거는 체크를 나중에 해볼게요. 네. 최경환, 황주홍, 정동영, 박주연. 이렇게. 정의당 6명, 윤소하, 추혜선, 여영국, 김종대, 심상정, 이정미. 네. 그리고 민중당 1명, 김종훈. 국민의당 2명, 이태규, 권은희. 네. 이 사람도, 권은희 씨도 저는 오신환과 권은희라는 사람, 이분들이 불법 사보임을 당했는데 막 저항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협력했다고 봅니다. 하나의 쇼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였다고 보고 있어요. 나경원이 사실상 시선을 끌고 뒤에서 다 통과되게,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되게 내버려뒀던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소속 6명, 김경진, 그래, 학사기와, 이용주, 강길부, 김관영, 이용호, 정인아. 네, 김관영도 패스트트랙 때 한 건 했죠.
아, 손혜원이가 없네. 의외. 그러게요. 네, 루비님 이번 기회에 황교안도 정치에 드러났죠. 이미 냄새는 풀풀 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을 데가 없으니까는 의지하고 계신 분이 아직도 의지하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클리어 펀치님, 윤소와 심상정, 이정민은 외국에 빠지는 데가 없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전부터 한 12월 달부터 좀 힘들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기준은 그냥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국회의원이 되는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친중이 아닌 반중 친미를 외칠 수 있는 국익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를 외치지 못하는 이렇게 친중러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순간부터 우파라고 불리는 자유한국당에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그래서 아무리 요리를 해놔도 이게 담을 그릇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면 우리가 찍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파니까 그냥 찍어준다 이렇게 해서 친중 국회의원들이 많이 대거 나오게 되면 그것 또한 비극이에요. 엄청난 비극이 되는 거죠. 네, 안티차이나님, 반중하는 정치인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아, 씁쓸합니다. 카스님, 한국인 대 정치인. 한국인 vs 중국인. 중국러. 아니, 춘장들. 인간으로도 치고 싶지 않아. 춘장으로 치고 싶어. 인간의 대우를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루나틱 프린스님은 황교안 지지자인가 봐요. 황교안 말고 누가 대안이라고요? 대안이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나마 반중 친미를 외친 사람은 김진태였죠. 네. 아니, 그동안의 행보를 보시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황교안 씨한테만 이렇게 100%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사실. 네, 약해요, LKY님. 김진태 약해요. 뚜렷하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10회 때 10월 3일 10회 K10회 때 잠깐 반중 친미 반짝하고 그 다음 행동은 업비트를 잠깐 깠죠. 카카오. 네, 친중 여시질 김범수 의장이 있는 카카오 그 업비트를 살짝 깠어요. 그 다음에 행보는 그닥 지지부진했어요, 사실. 네, 누클리어 펀치님, 저도 그 방송 봤어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요? 극자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세요. 극자, 극우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불사하고 별짓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극우라고 해. 극자라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보수의 품격 운운하면서 말도 한마디 소신 있게 못하고 막 조금 욕짓거리 들어가거나 조금 사회적으로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면은 보수의 품격이 떨어졌네 어쩌네 하면서 태클 받기 바쁘죠. 거기다가 보수에서 그 아스팔트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폭력 쓰는 거 보셨어요? 뭐 무슨 극좌 애들이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담 넘어가고 이럴 때 우리 뭐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행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극좌는 천지 빽가리여도 저는 김진태 지지자 아니에요. 그냥 그나마 이 인간이 반중 친미를 조금 외쳤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네, 저는 뭐 둘 다 그닥 왜냐면 자기 소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사람, 중심이 없는 사람을 저는 지지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태도가 바뀐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좀 반중 친미를 강하게 외치고 나온다면 그건 그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는 거 봐서. 맞아요, 나봉바다님. 극우라면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때려 부순 적이 없잖아. 근데 무슨 극우야. 아니, 국익을 강하게 외치고 국가의 해가 되는 중국을 반하고 중국에 반대하고 중국을 배척하고 우리가 동맹인,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끔 지켜준 미국 혈맹이죠, 사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한 것도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폭탄 2발 떨어뜨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고, 이제까지 우리 경제가 발전한 것도 그 덕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뭐 근면성실하고 이런 것도 맞겠지만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면성실을 해도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좀 못 사는 나라들 봤을 때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사람들이 근면성실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근면성실하지 못해서 못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타고 나서 그러한 혜택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하고만 이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협상도 하고 같이 가는 그런 손잡고 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여하튼 반중 친미를 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게 어떻게 극우예요. 네. 그건 극우가 될 수가 없죠. 네, 카스님, 우린 극우가 아니라 당연한 걸 추구하는 거죠. 당연한 걸 혐오하는 기본도 없는 놈들이 우릴 극우라 하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중국의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우리를 극우로 몰아가는 거죠. 나무마다님, 이한용 명언,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하니 미국에 붙어라? 맞아요, 루비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왜 국익을 주장하면 극우인가요? 그럼 이스라엘은 국민 모두 나라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내가 그 나라 공동체 내에서 그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의무도 다하고 요렇게는 사는데 당연히 나라를 국익을 우선하고 생각을 하게 되지. 그걸 생각 안 하면 그게 비정상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극우예요? 오, 카스님. 한국은 풍력 발전 같아요. 좋은 곳에 자리 잡아 외세의 바람으로 득세하잖아요. 네, LKY님. 극자들의 어깃장일 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쟤네들은 우기기를 너무 잘해. 잭다넬님, 반중 친미도 안 하면서 개소리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근데 반중 친미를 하자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제가 이거 뛰어들 때만 해도 정말 사람이 없구나, 반중 친미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세가 반중 친미가 되길 바래서 첫 영상에서 대세는 반중 친미다라는 제목을 달았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돼서 기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결과물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는 건 큰 걱정이에요. 누클리어 펀치님, 이 방은 비유적 표현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와, 진짜 수준 있으신 분들, 시청자분들 정말 아는 것도 많으시고 똑똑하시고. 루비님, 감사합니다. 네. 멋모로 시작해서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사실. 네. 정말 유튜브라는 거는 빌보드 차트 노래 검색해서 그거 듣는 용도로만 쓰던 애가 버닝썬을 계기로 해서 물뽕 사건 있죠? 물뽕 강간 사건.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 찾아보고 하다가 연관된 게 추천 뜨는 거를 우파 유튜버들 거죠? 그런 거에서 보다가 이렇게 됐어요. 네, 결국 김 박사님 영상까지 보게 되고 이게 반중 친미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내가 많이 들었고 힘드실 텐데 감사하죠, 루비님. 제가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냐면 패스트 트랙이 날치기 상정되는 것도 맞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그때 댓글을 엄청 많이 달고 다녔었어요, 네이버에. 대통령의 권력 수행 기관이다, 독재 기구다 라면서 이렇게 쭉 내용 다 깨알같이 써가지고 많이 썼어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파쇼가 판치고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 내용까지.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제 눈에는 이게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지소미아 폐기 딱 선언했을 때, 아, 이제 대한민국이 끝났구나. 그때 정말 눈물 났어요. 그때 영상 보시면 제가 영상 마지막에 녹화로 이렇게 뜨다가 눈물이 계속 나서 눈물을 좀 흘리는 그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날카로우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엄청 울어가지고 여하튼 저는 좀 이렇게 감이 빠른 편이에요, 촉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였냐면, 무섭고 두렵긴 한데 어차피 내가 저항하지 않아도 당하게 되면 저항하다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내가 나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나라도 이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내용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 아닌가? 어쨌든 나를 지키려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데서 저 외연의 확장이 필요한 건 압니다만 반중친미가 빠진 어디에 합류를 하고 싶지 않았고, 굳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제가 갖추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성격 자체가 좀 그래요. 그냥 진지충입니다. 진지충에 내성적이고 필요한 말 위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 영상 할 때는 진짜 표정이 없어서 무표정이어가지고 그랬거든요. LKY님, 로비스트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치에 관심 가진 지 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렇게 치면. 네. 그래도 많은 걸 겪고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게 확 들어와요, 이게. 여하튼 우리는 이번 총선을 정말 필사적으로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임해야 돼요. 한중전. 그리고 이거 전자투표를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일단. 이거는 제 꽉피셜입니다만 쟤네들이 언제 딱 불시에 딱 공지 때리고 해버릴지 모르니까, 솔직히. 그걸 막을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모아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 입법 예고에 이거 반대하는데 링크 걸어두라 막 이러신 분 계신데, 그거 거기에 없습니다, 이거. 국민 발안 개헌 하는 그런 내용, 그거 거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국회 의정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네, 총선도 이겨하고 개헌도 막아야 합니다. 네, 저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제트비님, 해킹은 미국도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어디더라? 네, 아마 박사님 채널 아닌가요? 네, 당연하겠죠. 세계 제1의 해킹 기술은 미국 아닐까요? 아마 멸증응하님, 저 일한다고 방송 못했는데 구독자가 벌써 125명이나 되었네요. 형매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조금 저도 학고지만 조금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 한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반정 친미를 외쳐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루비님, 저는 네이버 메인에 DMZ 초소 철수시키고 헌법에 자유 빼려한다는 헤드라인만 보고 후속 뉴스나 기사 검색해도 반대 의견을 못 찾아서 유튜브까지 들어왔죠. 정말 대단한 마음,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그때 당시에는 댓글에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걔네들 조선족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드루킹 시즌2, 3, 4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놀이터였어요. 그때만 해도 댓글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우파라고 하는, 국익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트비님 최초의 반중 여성 유튜버로 나왔었죠. 네. 근데 제가 여성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네. 물론 제가 여성으로서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내가 보호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이거를 최소한 보호받지 못한 거를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지금의 헌법의 기초 아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북한, 중국 어디를 가도 여성 인권이 이렇게 대한민국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봤을 때 북한은 아예 성추행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면서요. 그런 범죄도 없대요. 중국만 봐도 탈북 여성들 데려다가 몹쓸 짓 하는 거 보면 정말 소름이 돋죠.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나를 지킨다. 그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바닥에. 네, 맞아요. 제트비님. 저 진짜 용기 많이 냈어요.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 자유온이라는 채널에 처음 거기서 시작했는데 얼굴 없이 이제 제가 기사들 다 조합해서 멘트만 하는 건데 이게 말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배에 힘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한동안 그 채널에서 활동을 할 때는 그 영상들을 찍을 때는 배에 힘 엄청 주고 말을 했습니다. 발성이 안 돼서. 그만큼 제가 샤이한 성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 소심하고 샤이하고 막 그래. 아이 몰라. 뾰로롱.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열중흥한 TV님, 이 개놈의 정부. 머갈통 다 때려 부숴야겠네. 네, 그걸로 되겠어요? 아유, 괜찮아요. 오늘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해주세요. 이거는 저만 공격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박사님도 공격당하셨고, 쪼코제이님도 공격당하셨고, 네, 공격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키시다님도 공격을 당하셨고 3일 전에 당하셨다고 했어요. 시모나님, 그러고 보니 채널 홍보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트 반용치미 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홍보해주시고 이 총선에 첫 번째는 전자투표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나누고 싶지도 않아. 또 첫 번째는 개헌을 100만 명이 국민 100만 명은 민노총으로 다 지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국민 100만 명이 개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반중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떨어뜨리고 뭐고 할 것도 없고 반중 친미를 하는 정치인들을 웬만하면 우리가 뽑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죠. 그런 거. 박사님은 구관왕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트비님. 네, 그쵸. 이제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 네. 대한민국 지키시다니 하다못해 저같이 생방 안 하는 휴먼 채널인데도 경고당하는데요. 심각한 겁니다. 네. 정말 저 같은 학고저리한테도 이런 거 먹이는 거 보면 심각한 겁니다. 시모나님도 삭제하고 경고 먹었어요? 경고 3차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주의까지 치면 4차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야지 터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걸 보니까, 날라온 걸 보니까. 네. 맞아요. 대한민국 지키시다니. 중국 공산당 비판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다 공격받나 봐요. 네. 지금 친중 세력들 까고 막 이런 것도 공격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쯤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다는 게 개헌, 응? 국민 개헌 발안, 뭐 국민 발안 개헌제, 어쨌든 국민 100만 명이 개헌을 제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개헌에 대한 문제가 얘네들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가 또 알 수 있죠. 딱 요 문제 터지고 나서 요런 거 퍼지니까 여기서 정지를 먹여버리잖아요. 보로스가 뭐예요, 카스님? 보로스급 재생력을 가하셨죠, 박사님은. 보로스가 뭔지 몰라서. 아이, 진짜 만화 캐릭인가? 멸중응한TV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고 내각제로 가려고 개헌을 하려는 거예요. 쟤네들은, 기득권 가진 애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 보면 공산당원들, 걔네들 뭐 일당 독재 뭐 이런 말 하는데 뭐 상하이파 있고 뭐 있고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처럼 그냥 세습제로 해서 영원불멸한 자기네들 그 배지를, 자기들 밥그릇을, 권력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예요. 조선족이 될 수도 있죠. 민노총도 될 수 있고, 걔네들이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누클리어 펀치님, 애초에 100만으로 미니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적은데.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플랫님. 내 눈이 오늘 더 동그래져 보이나 본데. 네, 맞아요. 오늘 개헌안이 중요한 이슈니까 제가 요거 명단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박 대통령 복권을 마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쟤네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지 복권을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쟤네들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박 대통령을 복권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리더를 앉히던지, 반중친미를 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리더를 앉히던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시는 거지. 그 전 단계, 토양이 골라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수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자라고 수확을 하려면, 제대로 된 걸 수확을 하려면 토양이 잘 고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토양이 아직 골라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미 추수할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약간은 앞서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 불법 탄핵이 드러나게 할 만한 것들이 지금은 그걸 그렇게 결론이 낼 만한 법기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헌재 다 장악됐죠? 9명 중에 6명 빨갱이잖아요. 좌파잖아요. 중도 1명, 우파 1명, 중도 2명.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청문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했고, 헌재 패스, 그 법기관, 지금 대법원, 김명수 판사 대법관 해가지고 걔네들 과반 넘기려고 6명이 거기 이제 해당 사람들인데, 그 중에 13명 중에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유리하게 뭔가 정해지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김명수 판사가 됐잖아요. 네? 대법관이 됐잖아요. 대법원장인가? 그렇다는 거는 뭐냐? 이미 다 장악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좌파가 아닌 대법관들도 이제 임기 만료가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다 교체가 될 거예요. 여기서도 뭘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죠. 법기관에서 다. 네, 다 식물 상태예요. 아웃콩사탕님 맞아요. 맞아요. 누클리어 펀치님, 친중파의 거짓말에 속고 계시는 어르신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적응력도 있고 파악도 있고 눈치도 있고 하니까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얘네들이 친중파구나 거짓이 드러나면은 그걸 인지를 하고 손절을 할 수가 있고 걔네들을 막을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제트비님, 한국 정치인 90% 이상이 태자당과 상하이방파라고. 카스님, 한국은 언젠가 나타날 제대로 된 지도자가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면 안 됨. 네. 그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려면, 전자투표? 안 돼! 뾰로롱, 안 돼. 네. 루비님, 전쟁밖에 답이 없군요. 저도 거기에 아주 많은 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우리 원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놓지 않고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건 만약이에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 군사적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잭단은 이제 내전 발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다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 놨다고 봐요. 동탱글리님, 까메 채널은 정지됐나요? 네, 정지됐습니다. 네, 준수리님, 박결 전 대표 공천 안 된 건가요? 네, 안 됐습니다. 네, 아쉽지만 안 됐네요. 당근이지님, 울지 마세요. 네, 준수리님 울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거기만 기댈 게 아니라 우리가 반중 친미를 한 명이라도 더 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 준삼이에요? 죄송해요, 준사님. 네. 미통당도 국민의 마음을 전혀 반영해줄 마음이 없나 보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미통당에 같이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거 믿을 놈들 없구나. 그 생각했다고. 얘네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우파이면서도 친중 행각을 벌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때가 다 됐고 준비가 이미 다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티차이나님, 우리 아직 새벽당 남아 있습니다. 새벽당. 네. 아홉공사탄님, 공천하는 꼬라지 보면 말이 안 나와요. 네. 저는 좀 예상을 했어요. 네. 이용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물을 바치고 공천을 받은 누군가가 있었죠. 네. 네. 팽당 하나? 얘도 팽당 하나 했는데 팽당 하나가 아니라 됐죠. 공천됐죠. 남구, 의뢰, 부산. 누클리어 펀치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예요. 네. 맨날 이제 숨차고 힘들고 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안티차이나님, 아마따 새벽당 가입했는데, 새벽당 가입하는 사람이 새벽당을 비례로 꼭 뽑을 거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는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새벽당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시모나님 훌륭하셔. 주겔에 홍보 한번 때리고, 훌륭하셔요. 카스님, 제일한국당. 국익당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하면은 제일제당 생각나요. 제일기획이랑. 뒤로 가기요? 뒤로 가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 네, YHJ님, 네, 어떤 상황에서도 박사님은 포기 안 합니다. 박사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네. 아, 그게 안 돼요? 나 그런 거 설정 별도로 없던데? 될 텐데. 그런 거 별도로 조작한 적 없어요. 뒤로 가서 보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 이국 제한을 했잖아요. 2주간 격리를 하게 하고 거기다 무비자 취소하고 지금 나와 있는 비자도 다 취소된다고 하잖아요. 비자 새로 받아야 되고 비자 받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을 때 일본에 2주간 격리하고 이런 조치를 강하게 갑자기 뜬금없이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문재인이랑 짜고 치는 고속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들어. 솔직히 일본은 그래 우리 한미 삼각 공조 얘기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하고 지금처럼 멍청한 한국 정부가 계속 있어주길 바라는 국가예요. 그쵸? 근데 마침 문재인 정권에서 야 우리 반일 선동 좀 하게 그거 좀 해봐 해가지고 저런 게 아닌가. 이거 내피셜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도 이제 뭐 방역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 거를 약간은 상쇄시키고 한국에서는 반일 선동 프레임 또 씌워가지고 그걸로 시선 끌게 한 다음에 지금 같은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선을 조금은 그쪽으로 쏠릴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중국 어그로만 강한 게 없지 지금. 내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어벤져스 아이고 진짜 오늘은 길게 좀 떠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채널이 정지되는 바람에 뭐 정상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제공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퍼뜨려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반중 친미를 또 강하게 새기면서 오늘 방송을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급한 와중에 급하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지키시다님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바나님 하트. 역시 틀리 효과 좋아. 틀리 좋아. 네, 멀력. 네, 선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구기기 항상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안 하신 분, 많은 분들이 못하고 계시는 제 깡매 대피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반중친미 코리아 퍼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 대한민국 지키시다님 감사해요. 멸증흥한 TV님 하트. 네, 감사합니다. YHJ님, 콩사탕님, 킹그랭님, 네, 다 모두 LKY님도, 카스님도 감사합니다. ZB님, 네, 그럼 진짜 꽉빠이.